2019년 10월 7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종목들이 대부분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버텨주고 코스닥에서는 큰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지수들은 플러스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철도 관련 종목들은 한 20% 정도 선에서 떨어졌고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은 10에서 15% 정도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어제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이제 그 뉴스가 반영이 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하락폭을 보니까 아침 시초가에 좀 떨어졌던 부분에서 더 크게 떨어지지 않고 거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마 현재 북한과의 관련된 이슈 중에서 가장 현재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악재에 좀 민감하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잘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호재에 또 그만큼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예전에 이제 교과서에서 봤던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그런 이론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이론은 잘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나와요. 사실 이게 정상이지만은 이게 잘 반영이 안 된다라고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한 10% 떨어져야 될 게 한 15% 20%까지 떨어졌다가 슬금슬금 반등 나와서 10% 떨어진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20% 올라야 될 게 상한가를 갔다가 떨어지면서 20%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대북 관련주들이 떨어져야 맞아요. 오늘 오히려 안 떨어졌으면은 하루 종일 무서웠을 거예요. 언제 떨어지나, 왜 안 떨어질까, 떨어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은 반영이 잘 되지 않았나. 일단 얘기들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북한의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다가는 확실히 전한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미국 측은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확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미국에서는 다음번에 다시 얘기를 하자 이제 얘기가 나왔고, 북한은 이 얘기가 아니면은 우리는 수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바람에 그 정도에서 좀 협상이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 이후의 뉴스가 북한은 이제 미국이 연말까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대화는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대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 뭐 언제 회담이든 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하물며 이제 하노이 회담도 미국 측에서는 뭐 김정은은 뭐 나의 좋은 친구다, 뭐 대화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는 똑같지만은, 이번엔 실무자 협상, 저번에는 이제 하노이까지 직접 협상할 것처럼 들고 갔다가 판이 깨진 거였고, 이번에는 대화가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재개된 측면에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확인을 하는 정도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이고 북한이고 지금 이 대화판을 깰 수는 없어요. 미국 트럼프도 지금 거의 임기 막바지까지 왔고, 김정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깨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향후 몇십 년간 대화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대화를 잘못 깨면은. 지금 당장 김정은이 협상안을 사인을 할 수는 없어도 이 협상안을 조율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판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를 완전 아작낼 수는 없어요. 아작낸다면은 정말 다시 예전 이제 김정일 때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사실 김정은도 그거 원하진 않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협상판이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현재 가격은 그만큼 잘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뉴스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다음 분기 실적까지 같이 전망치를 내놓는데, 이번에 실적이 2분기 때 내놓았던 전망보다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정도인데, 아마 달성할 것으로, 영업이익이 몇 배로 그러니까 70%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뛴다고.
근데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거는 3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4분기 전망치가 얼마가 나오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 수출 물량이 전체 수출 물량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거의 책임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고 해서 반도체만 늘고 나머지 다 줄어도 수출만 늘어나 전체 수출량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을 만큼 수출 비중이 높은 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여파이 개선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이 전망이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2019년에 계속 수출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삼성전자 4분기 전망치가 높아진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나라의 4분기 수출량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장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삼성전자 자체 신용도도 문제지만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이 전망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 뜻이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원화 가치가 자체적으로 조금 이번 좀 할인됐던 원화가 다시 할증될 수 있는 기회까지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왜냐하면 턴어라운드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그와 비슷하게 마이크론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올랐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있고 제롬 파월 연설도 있습니다. 그럼 모레는 쉬고, 이제 옵션 만기일 내일이 옵션 만기일 전일이에요. 아주 어떻게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옵션 만기일 전에는 보통 변동성이 좀 많이 죽습니다. 시간 가치가 많이 죽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삼성전자 주가 좀 위주로 보면서 전체적인 방향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내일 오전에 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